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받으러옴과 지급어음, 그리고 차입금의 입력 방법과 액션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으러옴과 지급어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처에서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거래처를 입력하고 차변 계정 과목에는 받으러옴과 금액을 입력하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받으러옴 계정 과목의 관리란을 클릭하면 받으러옴 관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음 상태는 받으러옴 계정을 차변에 입력한 경우 1번 보관과 7번 회수 중 선택이 가능하고 어음 종류는 1번에서 6번 중 해당되는 항목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에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치 구분은 1번 자수와 2번 타수 중 선택하는데요. 자수는 거래 상대방이 직접 발행한 어음인 경우 선택하고 타수는 거래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다시 배서해서 지급한 경우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음의 발행일과 만기일, 지급은행을 반영하면 받으러옴 관리 항목의 입력이 끝나고 관리란에 자금이라고 표시됩니다. 이렇게 보관 상태로 입력한 어음은 나중에 만기되거나 할인 또는 배서 양도가 될 수 있는데요. 그중 어음이 만기된 경우를 예로 반제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음 만기일자인 10월 13일로 전표를 입력하는데요. 차변에 보통예금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하고 대변에는 기존의 받으러옴으로 분계 처리했던 거래처를 반영하고 받으러옴 계정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받으러옴의 관리란을 클릭하면 받으러옴 관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받으러옴 계정을 대변에 입력했기 때문에 어음 상태의 할인부터 분할 배서까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저는 만기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는 기존에 입력했던 보관 어음을 코드 도움으로 조회하여 선택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받을 어음에 대한 내역은 받으러옴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어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어음은 은행에서 어음을 받아 어음책을 등록해야 전표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책부터 등록해 보겠습니다. 더보기에 어음 등록을 클릭하여 어음책 등록 화면에 각 항목들을 입력해 주는데요. 먼저 어음책을 수령한 수령일자를 입력하고 어음 종류는 1번 어음부터 4번 전자까지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시작 어음 번호와 매수를 입력하여 등록 버튼으로 어음을 추가합니다. 이때 시작 어음 번호와 매수를 입력하면 시작 어음 번호부터 연번으로 어음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전자어음은 어음 종류에서 4번 전자로 선택하는데요. 어음이 많은 경우에는 전자어음 일괄 등록에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어음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수령일과 금융기관 그리고 어음 번호를 수정할 수 있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음 편집 기능은 어음책 등록에서 수령일과 어음 종류, 그리고 금융기관을 다르게 입력하면 편집을 클릭해도 어음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음 집계표 메뉴에서 어음책 수령일을 길게 조회해서 기존에 등록했던 어음책의 거래처와 어음 번호, 그리고 수령일을 확인한 후 더보기에 어음 등록에서 다시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 조회하고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지급어음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처를 입력하고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대변에 지급어음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지급어음 계정 과목에 관리란을 선택하면 지급어음 관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변에 지급어음을 입력했기 때문에 어음 상태는 발행만 선택이 가능하고 어음 번호는 어음책에 등록한 어음을 사용해야 하므로 코드 도움하여 등록된 어음을 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발행일과 만기일은 전표 날짜가 반영되고 지급은행은 어음 등록 시 선택한 은행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지급어음은 추후에 결제나 회수를 할 수 있는데 그중 결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급어음을 발행했던 거래처를 선택하고 차변의 지급어음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은 보통예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등록할 때와 동일하게 지급어음 계정 과목에 관리란을 선택하면 지급어음 관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어음을 차변에 입력했기 때문에 어음 상태는 결제와 회수 중 선택할 수 있고 저는 결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에서 코드 도움을 하면 해당 거래처로 지급했던 어음이 조회되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어음에 대한 내역은 지급어음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입금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를 선택하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차입금으로 분개를 한 다음 단기차입금 계정의 관리란을 선택하면 차입금 관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관리에서 상환조건과 차입처 구분, 그리고 차입처명과 차입금 번호, 만기일 등의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은 차입금 스케줄 관리 메뉴와 차입금 현황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관리란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미불 계획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와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관리, 그리고 차입금 관리는 관리란에 자금이라고 표기되고 해당 전표를 삭제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자금 항목을 먼저 삭제해야 한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자금 데이터가 있는 전표는 먼저 관리란의 항목을 별도로 삭제한 후 전표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액션바의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표를 선택했을 때 하단에 보여지는 옵션 창을 액션바라고 하는데요. 먼저 코드 변환부터 보겠습니다. 코드 변환은 거래처 등 코드 변환의 각 항목들과 적요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코드 변환을 할 때는 변경 전 코드와 변경 후 코드를 입력해서 확인 버튼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요는 적요 코드 변경과 적요명 변경 중에 변환 대상을 선택해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확인해 보면 현재 조회된 화면에 선택된 데이터만 변환이 되고 변경 전 항목을 설정하지 않으면 선택된 데이터는 변경 후 설정으로 일괄 변환됩니다. 그리고 자금 항목이 입력된 데이터는 변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6일과 18일 전표의 거래처를 하나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전표를 체크하고 액션바에서 코드 변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변경 전 거래처 코드에 하나은행을 입력하고 변경 후 거래처 코드에 기업은행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했던 분계 중 자금 항목이 설정된 전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건의 거래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변환은 데이터를 변환하는 기능으로 작업 전에 꼭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괄 적용은 전표를 선택한 후 구분과 거래처, 그리고 적요명을 일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8일 전표를 선택하고 적요명 일괄 적용을 선택하여 적요명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적요명을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표 라인 삽입을 보겠습니다. 전표 라인 삽입 기능은 입력된 전표의 분계를 추가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9일에 입력된 전표 중간에 분계를 추가 입력하려고 한다면 추가하려는 라인 바로 아래 전표를 체크하고 액션바에서 전표 라인 삽입 버튼을 클릭해서 라인을 추가한 후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표 묶기를 보겠습니다. 동일한 거래의 전표인데 추가 입력을 하다가 전표 번호가 다르게 부여되어 하나의 전표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전표 묶기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합칠 전표를 모두 선택하고 액션바의 전표 묶기를 클릭해서 순서를 조정하고 하단의 묶기를 선택해서 하나의 전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전표 번호를 확인하면 1번과 2번 전표이기 때문에 전표 묶기를 하면 전표 번호 1번으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만약 새로운 전표 번호로 생성하고 싶다면 전표 묶기에서 새로운 전표 생성을 클릭한 후 묶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표 복사와 전표 이동은 선택한 전표에 대해서 복사와 이동을 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복사할 전표를 선택한 후 액션바의 전표 복사를 클릭하고 전표 복사 시 반영할 일자를 입력합니다. 일자는 회계기간 내에 원하는 날짜로 선택이 가능하고 전표 복사 시 반영할 적요가 있다면 해당 항목에 입력한 후 전표 복사 버튼으로 복사해줍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전표 복사했다는 안내창이 뜨고 해당 일자의 전표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관리 항목이 있는 전표의 경우 복사는 가능하지만 관리 항목은 제외되고 복사됩니다. 전표 이동도 이용 방법은 전표 복사와 동일합니다. 이동할 전표를 선택하고 액션바의 전표 이동으로 전표 이동 시 반영할 일자를 입력한 후 전표 이동 해주면 됩니다. 이때 카드 계좌 사용 여부는 이동되지 않으며 어음 등 자금 전표와 일마감, 그리고 계좌 관리와 증빙, 자동 전표 데이터도 전표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션바에서도 상단 툴바의 인쇄와 삭제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재확인이 필요한 전표를 현관펜으로 체크하듯이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체크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체크펜으로 지정할 전표를 선택한 후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만약 체크펜에서 설정한 내용을 원장에도 반영하길 원한다면 환경 설정 메뉴의 회계 탭에서 전표 체크펜 원장 표시 여부를 표시함으로 설정한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세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